41번 일제강점기 가나 지역 국외 동포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민족의 영산인 이제 백두산이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3원버 이쪽이 이제 흔히 서간도 쪽 또는 남만주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쪽을 이제 북간도라고 그러고 여기를 연해주 그러고 연해주 중에서 이쪽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신안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밀산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만주와 소련 접경 지역인데 정확한 영으로는 이제 중국 쪽 영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는 서간도고 나는 연해주 쪽이 되겠습니다. 자, 서간도 지역은 자, 신민의 회원들이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우당, 이회영, 뭐 이시영 등 형제 등 재산을 처분하고 올라지만 6천억이 넘는 그런 재산을 처분하고 이쪽에 왔고요. 뭐 석주 이상용이라든지 등등등등. 자, 이들은 여기서 단체로는 경학사를 세우고 학교로는 신흥 강습소를 세웠고 이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개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해주 쪽에는 다음 같은 단체가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그 유인석 등 을미의병장으로 유명했던 13도 의군이 있었고요. 성명회 한일병합체연회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단체로서 이제 권업회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 권업회가 군 정부 형태로 개칭이 된 게 대한 광복군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에 이제 그 전로 한족 총회라든지 또는 대한 국민의회라 가지고 3.1운동 이후 생겨난 임시정부 중에 하나가 있게 됐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3원보 지역인데 해조신문, 권업신문. 권업신문? 이 권업회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911년 이제 발족했고 해조신문이라 가지고 연해주 지역에서 즉 국외 지역에서 발간된 신문 중 최초 신문으로 해조신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연해주 지역이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예, 그렇죠. 서간도.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서전서숙 명동학교. 여기는 이제 북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6년 이상설이 서전서숙을 세우고 김양현이 1908년 명동학교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자치구인 경학사. 이건 서간도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회는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이 된 바로 미국 지역의 그러한 한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두 주장의 영향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산업 조성 어쩌고저쩌고 쭉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조선의 해방이 있다. 최근 운동에서 계급 운동에 참여자라 할지라도 연합민족 운동을 강렬히 요구하고 있다. 자, 계급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은 이제 우파 쪽에서 이 사회주의자들 할지라도 이 연합민족운동을 해야 된다, 유일당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정우회 선언이죠. 사회주의 단체 정우회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민족주의적 성격이 분명히 있고 타락한 형태로 출현하지 않으면 이들과도 이제 제휴를 한다라는 비타협적 우파는 제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 좌우가 서로 계급운동 참여라도 연합할 수 있다. 또는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도 타락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난 것이 바로 좌우합작단체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927년 결성이 되어서 1931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 우파 쪽에 그러한 이제
독립운동 방식은 교육, 산업, 문화 쪽에서 힘을 기르자는 것이 되겠죠. 뭐 그러한 쪽으로 이제 1920년대에 나타난 것이 뭐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또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산업과 교육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한성, 상하이, 연해주역에 임시정부가 통합이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는 것이죠. 통합. 그리고 그 위치는 상해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3.1운동을 전후로 해서 각 곳에 국내 각 곳에서 임시정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1919년 4월에 한성정부, 그 다음에 역시 4월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 그 다음에 연해지역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대한국민의회가 있었는데 상해로 통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제와 타협하는 경향을 보이는 자치운동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 타협적 우파가 되는 것이죠. 자치론을 일제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학생과 종교계 대표들의 주도로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자, 종교계 대표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3.1운동 당시 학생들도 추진을 했고 또 종교계 민주특위회 33인 자 이런 이건 뭐 우파 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가종교 활동으로 오른 것은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영이 순교한 뒤 제3대 교주가 된 손병희는 자 여기서 이영구 등 동학교들이 친절에 되자 이들을 교정불의 원칙을 내몰고 교명을 천도교라고 계칭을 했죠. 천도교의 활동을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천도교는 이제 3.1운동, 손병희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하나이죠. 3.1운동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또 뭐 나중에 이제 친일로 돌아서긴 하지만 뭐 최린도 있고요. 손병희라든지. 그리고 잡지로는 개벽, 또 신문으로는 만세보, 뭐 소년, 신여성, 뭐 이러한 잡지 등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새생활 운동을 전개한 것은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가 되겠고요. 중강단을 조직하여 항일 독립전쟁에 참여한 것은 단군을 숭배하는 이제 대종교 쪽이 되겠습니다. 부나로또 운동을 통해서 민중 계몽운동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제 언론사 중에서도 동아일보가 되겠고요. 농촌 계몽운동의 일환이죠. 농촌 속으로라는 뜻이죠. 분나루트 193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친일승을 선포하고 사찰령 폐지운동을 전개한 것은 불교 유신회를 이끌던 바로 만해 한용운 선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천도교 관련된 거 3.1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개벽 잡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인물 활동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얼굴만 봐도 몽양 여운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몽양 여운형은 중도 좌파라고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이지만 민족주의 세력과도 대화가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람의 활동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 보면은 국민대표회의가 있어요. 1923년. 이때 이 사람이 안창호 등과 함께 개조론에 입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우연 등과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을 했고 이것이 해방 직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이 되었죠. 그리고 1946년 6월부터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도 우파의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죠. 그러던 중 1947년 해화동에서 피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우합작운동도 막을 내리게 됐죠. 자, 기억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행정 치안권을 이양받아서 미 군정에 오기 전까지 활동을 했었죠.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 결성.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한일 애국단을 1931년 조직을 해서 이봉창, 윤봉길 그런
의열투쟁 전개한 것은 김구 선생이 되죠. 100번. 50총선에 불참하고 통일 독립 촉진회를 결성하였다. 일단 50총선이 1948년이니까 4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전혀 될 수가 없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대화와 관련된 개헌안의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총 9차례가 있었는데 이정부 부산에서 그러면 유교 중이라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개헌안을 통과했다는, 유교 전쟁 중에 일어난 개헌안은, 자, 1차 개헌인 바로 유명한 발췌 개헌이 되겠습니다. 1952년 7월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여기서 발췌했다는 것은 이제 야당안과 여당안, 자유당 이 안이 이제 절충을 취한 것인데, 조금씩 야당 쪽에 반응을 한 것이 바로 양원제가 있죠. 참의원, 민의원. 여당안은 이제 핵심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정부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추구를 했죠. 뭐 양원제는 있으나 마나요. 왜냐하면 여건상 그 당시 참의원은 이제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단원제 형식이 됐고요. 뭐 통과만 됐을 뿐이고 여건상 되지 못했고, 이것을 이제 여당은 얻어낸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규정.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2번을 해먹었는데, 이승만이 이제 그 대통령이 3번을 더 하려는데 그 연임 제한 조건이 있었어요. 자, 그 연임 제한 조건을 풀 수 있는 바로 개헌안이 바로 4452 개헌이죠. 중임, 거듭중자죠. 그래서 1954년 11월 초대 대통령이 안에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죠. 대통령 중임 제한이 있었던 것을 철폐하는 것을 마련한 것이 바로 4452 개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축제국민회의. 자, 이것은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간선제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은 유신헌법과 관련되어 있죠. 1972년 10월 유신. 그 다음에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규정. 자, 이것은, 자, 박정희 정부 시절에 대통령 간선제랑 마찬가지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때 바로 50헌법이라고 불리우죠. 1980년 이때 그 대통령 간선제 규정이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리고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7년 단임이에요. 그리고 유신헌법은 6년이었습니다. 50헌법. 그 다음에 국회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이건 이제 제헌헌법이라는 것이죠. 1948년.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인터뷰에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면 국무총리를 모시고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새 정부의 시정 방침. 장면 정부는 4.19 이후 등장한 그런 야당이었던 민주당 정부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4.19 혁명 직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4.19 혁명이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이 부정선거자 원흉 발포 책임자, 그리고 당시 이제 부정축제자들 뭐 이런 것 등을 처벌하겠습니다. 바로 요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장면 정부 같은 게 이제 경제 개발 계획을 이제 마련하기도 했어요. 추진은 못했고, 근데 이제 1년도 못 가서 이것은 뭐 추진도 못 해보고 끝났고, 박정희 정부가 이것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그러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IMF 금융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죠. 이거는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고통분담 정책, 노사정이 좀 같이 좀 양보를 하자.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고통분담 정책을 통해서 IMF를 3년 만인 2001년에 조기 끝내게 되었습니다.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이른바 반민법을 제정을 하고, 반민특위가 국회에서 이제 활동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이승만, 바로
정부 처음 시작부터 이게 나타났는데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있지 못했습니다. 남북사이의 평화 정책을 실현하는 해벽 정책, 대북 적극적인 포용 정책이죠. 이거 뭐 김대중 정책이죠. 정부 정책. 그다음에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해외 자유와 개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의 유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철권 통치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의외로 국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치에서 조금 멀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추정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조금 이제 풀어주는 제도, 뭐 야간 통행 금지, 해외여행 자유, 학생들한테는 뭐 교복 투발 자유라든지 이런 것 등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결과로 오른 것은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죠. 이게 박정희 정부 때인 1971년에서 1972년에서 1976년까지 이제 존속을 했었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복지를 이제 조금 염두에 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수지의 개선 및 주국의 자급을 실현하면서 자립적 경제구조를 이룩한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이제 고도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자본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돈을 꼬아요. 그래서 이 국제수지가 좀 적자가 많죠. 이걸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곡식의 어떤 자급을 실현한다. 예. 식량이 넉넉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근데 이 박정희 정부가 그 이전에 1, 2차 경제개발계획 1962년에서 1971년 이때는 어떠한 것을 추구한다면 이제 목표가 아직 자본이라든지 기술 이런 게 따르니까 경공업 위주의 그러한 산업 정책이 되는데, 박정희 정부가 70년대 들어오면 3차 경제개발 때는 중화공업을 이제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예. 경제 구조, 덩치가 바뀌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이때 기록하지 못하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이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흑자로 나아갈 쯤이 바로 이 80년대 후반, 그 이른바 삼저 호황이 있죠. 예, 삼저 호황을 거치면서 국제 수지가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제 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였었죠. 시장과 자본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었다. 이른바 WTO 체제, 뭐 우루과이 라운드, 이게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특히 김영삼 정부 들어서 이런 추세가 되었죠. 원조 물자 전쟁 전후, 유교 전쟁 전후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해서 300산업이 발전한 것은 50년대가 되겠는데요. 유교 전쟁이 1950년대에 있었죠. 그래서 이때 그 미군이 넉넉한 물자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 원조 물자를 기반해서 이제 세 가지 하얀 거, 재당, 재분, 그다음에 면직, 요 분야 세 가지죠. 그다음에 정부 역할이 축소되어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다. 자, 2000년대 이제 들어서서 이제 김대중 정부는 이제 뭐라고 하죠?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전까지는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정부 역할이 이제 많이 좀 축소가 되고 규제도 완화가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규제라든지 정부 역할이 아직도 큰 것은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을 좀 타피한 것이 김대중 정부 때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IMF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 뭐 그러한 것 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8번 다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오는 것은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이건 시민군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3대 민주화 운동 중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원인은 전두환, 노태우, 전노 신군부 세력이 5.17 전국 비상계엄령 확대, 이들이 군부가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확대하자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이러한 시위가 있게 됐고, 이걸 잔혹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총을 들게 된 것이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시위, 이거 관련된 것은 바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4.19 혁명과 관련돼 있고요. 김여상 친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 처리되었다. 자, 이것을 기여를 해서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마산에서 반유신투쟁, 부마항쟁이 일어났죠. 1979년. 직선제를 요구하는 4.13 호원조치, 호원은 현행법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대통령 간선제를 지키겠다. 바로 전두환 정부의 이 4.13 호원조치, 이것이 원인이 돼서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6월 민주항쟁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체류탄 사망, 이런 것 등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가시에게 들어갈 역사사실을 옳은 것은, 자, 10회 서울 아시아 경기대, 이게 이제 전두환 정부 때는 1986년에 있었고요. 24회 서울올림픽, 이게 1988년이죠. 전두환 정부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게 노태우 정부 때이지만 이거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2월부터 시작을 했고 하계올림픽은 이제 여름에 이제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은 전두환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민주화운동 중에 6월 민주항쟁이 있었죠. 방금 나왔던.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1987년 6월에 있었죠. 이게 86년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6.3 시위라는 건 1964년에 있었던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일어난 대일 저자세 구력 외교에 학생 시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이고 계엄령이 서울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4.19 혁명은 뭐 이승만, 이기붕, 정부 통령 자유당 정권의 어떤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이고요. 부마항쟁, 아까 좀 전에 나왔었죠. 김영삼이 이제 국회에서 제명됨으로 인해서 부마항쟁이 일어났다는 거. 1979년 10월. 이것이 이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어떤 단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6.15 남북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때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갖고 드디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적극적인 이제 평화 통일의 의지를 갖게 된 것이죠. 남북한이 좀 더 교류를 확실히 하게 되는 것이죠.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등등등 이런 조치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50번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정책으로 온 것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시시합니다. 투명한 금융거래에서 금융경제를 실시한 사람은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 1993년 2월에서 1998년 2월까지인데, 자, 뭐 굉장히 개혁적인 조치라든지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런 것 등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12.12 사태에 대한 단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이런 남북교류를 활성화했다.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와 관련된 것이죠.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이후 일어난 조치들입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이 단행된 것은 1949년 6월에 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듬해부터 이제 농지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이고 3정보가 상한선이다. 북방외교, 공산국가의 외교 관계에 뭐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태우 정부 때 90년대 전후로 해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제 선거를 1995년 대대적으로 처음 실시한 거.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자, 이게 바로 고 노무현 정부 때 이런 현상이 있었죠. 서울의 과밀화 이런 것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뭐 옮기려고 했는데, 뭐 현재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 그런 이해가 되겠죠. 혁신도시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공직자윤리법을 이게 조금 잘못해서 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엄밀히는 개정이죠. 공직자윤리법 자체는 전두환 정부 때 있었고 좀 더 이제 대상을 넓힌 것이죠. 네, 자, 이상을 통해서 제 17회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편의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